누나, 말 조심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어머니 탓이야?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물어뜯는 거잖아. 아빠, 그만해. 다들 너무 흥분했어. 태호, 넌 아직도 철이 없구나. 현실을 봐.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는 거야. 어머니가 숨긴 돈,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평생을 모으신 돈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포기해? 형, 나는 돈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거지.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 김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알람이 울렸음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밤 늦게까지 이어진 아버지 유산 관련 서류 검토 때문이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48배 나이에 이런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될 줄 몰랐다. 아빠 급해요. 갑작스러운 딸 서연의 목소리에 태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돌아봤다. 대학교 2학년인 서연이 이렇게 다급한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몰래 통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제 할머니 댁에서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서연은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다. 태호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의 신경전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마치 건조한 땅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물었다. 통장이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잔고가 꽤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태호는 출근 준비를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표정에서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지난 2달간 아버지의 유산 분할로 형, 누나와 벌인 신경전이 떠올랐다. 각자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머니의 숨겨진 통장은 새로운 화약고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너무 당황하셔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7시 20분. 평상시라면 지금쯤 출근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는 회사에 늦겠다는 연락을 한 후 서연에게 말했다. 할머니 댁으로 가자.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태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왜 통장 존재를 숨겼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 혹시 형이나 누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 혼자만 알고 있던 것일까? 아빠, 걱정되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이런 일로 또 가족이 싸우게 될까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부터 화목했던 가족이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점점 삐걱거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녀로서는 이번 일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형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태호의 가슴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형 태영과 누나 미숙 그리고 어머니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늦었네. 형 태영이 차갑게 인사했다. 서연이가 얘기해서 왔어.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70대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작아 보였다. 늘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각자의 표정에서 이미 충분한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태호는 목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통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태호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다. 태호는 형과 누나의 굳어진 표정을 번갈아 보며 이미 상당한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젯밤 잠을 설쳤음을 보여주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통장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다. 오래전부터 우리 가계비로 쓰던 돈이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었어. 태호는 가슴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다. 형 태영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가계비요. 그런 큰 돈이 가계비라고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유산 정리할 때도 왜 한마디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건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태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어머니,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숨기셨는지도요. 2억 조금 넘어. 어머니의 대답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누나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억이 넘는 돈을 가계비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유산을 나누려고 했는지 아시면서도 어머니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너희들이 알면 싸울 줄 알았어. 지금처럼 말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하지만 이렇게 숨기시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할머니를 믿고 있었는데. 믿었다고. 태영이 비웃으며 일어섰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돈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비며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돈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정말 급한 상황이었잖니. 이 돈은 만약을 위해 아껴둔 거야.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그 만약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태호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담겼다.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잖니.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숨기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태영이 거실을 서성이며 소리를 높였다. 믿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통장은 없나요? 부동산은? 없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이것뿐이야.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와 아버지, 큰 아빠와 고모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평소 자상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도, 가족들이 이렇게 날선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태호는 깊은 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아셔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게 된 상황 때문이에요. 그래요. 미숙이 동조했다. 투명하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미 깊어진 불신의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영은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고 미숙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태호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재산이라는 명확한 갈등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그것은 가족의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집을 나선 태호는 차 안에서 한동안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더 컸다. 서연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요? 태호는 무의식 중에 집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잠깐 바람 좀 쐬자.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태호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지난 2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시작된 유산 분할 과정에서 형제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 그리고 오늘 드러난 어머니의 숨겨진 통장까지. 할머니를 이해해야 할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울까봐 숨긴 거겠지. 하지만 결국 더 큰 싸움을 만들어버렸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형 태영이었다. 태호야. 어디 갔어? 공원에 있어. 당장 집으로 와. 미숙이랑 얘기할 게 있어. 전화를 끊은 태호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태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느껴졌다. 1시간 후 태호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형과 누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미숙의 표정은 오전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태영은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뭐야, 그게. 아버지 통장 내역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태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늘 일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 태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뭘 발견한 거야?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3년 전부터 아버지 통장에서 꾸준히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매월 200만 원씩. 그게 그게 뭐? 엄마 통장으로 들어간 거야.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말씀하신 2억이 넘는 돈. 그게 바로 이 돈들이 쌓인 거라고. 태호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확실해? 은행에서 확인했어.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까지 계속된 거야. 서연이 소파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옮기신 건가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던 시기와 겹쳐. 과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태호는 등줄기가 차가워짐을 느꼈다. 설마 어머니가. 모르겠어? 태영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아버지 병원비로 고생할 때 엄마는 이미 그 돈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어머니의 오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당황스러워하던 표정, 울먹이던 목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호가 물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어. 미숙의 말에 태호는 깜짝 놀랐다. 법적으로? 누나, 그게 무슨. 태호야, 태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몰라? 아버지 유산도 제대로 못 나누고 엄마는 이런 큰 돈을 숨기고.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큰아빠, 그래도 할머니신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연아, 네가 뭘 알아? 미숙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누나, 태호가 소리를 높였다. 서연이한테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모르겠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가족끼리 얘기해서. 가족. 태영이 비웃었다. 지금 우리가 가족 같아? 서로 속이고 의심하는 게 가족이야?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머니의 숨겨진 통장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과 오해를 폭발시키는 뇌관이었다. 형, 누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태영과 미숙의 표정에서 태호는 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재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 균열은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회의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공기는 전례 없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집 거실은 마치 싸움터의 한가운데 같았다. 한쪽 구석에선 큰형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다른 쪽 소파에는 누나와 매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태호는 서연을 옆에 앉히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큰형이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눌린 불안감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왜 그 돈을 숨기셨는지, 그리고 왜 저희한테 미리 알리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큰형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제가 제일 큰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가뜩이나 힘든데 왜 또 이런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의 말에 태호는 참을 수 없었다. 형,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 아니야?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해? 태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연이 태호의 팔을 잡았다. 태호는 딸의 손을 보며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누나가 끼어들었다. 태호야, 너도 형편 어렵잖아. 괜히 고고한 척하지 마. 이 집에서 너 빼고 다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는 왜 형제들 간에 서로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태호는 그제야 어머니의 고통을 엿본 듯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 누나, 말 조심해. 태호는 누나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어머니 탓이야?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물어뜯는 거잖아. 태호의 외침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속삭였다. 아빠, 그만해. 다들 너무 흥분했어. 그때 큰형이 차갑게 말했다. 태호, 넌 아직도 철이 없구나. 현실을 봐.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는 거야. 어머니가 숨긴 돈,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평생을 모으신 돈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포기해? 큰형의 말에 태호는 기가 막혔다. 형, 나는 돈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거지.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그만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어머니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 돈을 숨기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제야 모든 싸움이 멈췄다.
서로를 향했던 날선 시선들이 일제히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돈과 불신이라는 균열이 가족이라는 단단한 벽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격렬한 충돌 이후 가족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 태호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러웠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큰형과 누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어머니의 통장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다. 재산은 더 이상 가족의 추억이 담긴 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자비한 법정에서 다투는 소송물이 되었다. 태호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때 서로를 위하고 보듬었던 가족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서영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에 선 가족들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탐욕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섰지만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큰형은 어머니가 숨긴 돈을 자신들 몰래 사용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고, 누나는 어머니가 특정 자식에게만 편애하여 돈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법정 공방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태호는 큰형이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수습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거짓 보고를 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형은 재산 문제에 유독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누나 역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어머니가 준 돈으로 경제적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호는 자신이 사랑했던 형과 누나의 민낯을 보게 되자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의 통장 잔고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큰형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늦게라도 찾았다며 기뻐했지만 태호는 그의 눈에서 공허함을 보았다. 누나 역시 자신의 몫을 받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태호는 딸 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태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가족의 의미가 통장 잔고보다 작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깨달은 듯했다. 이후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일에도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빈집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다. 돈과 불신이 만든 거대한 벽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었다. 가족은 법원과 은행, 그리고 기록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한때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했던 따뜻한 관계는 사라졌다. 재산이 가져온 갈등은 결국 가족의 파국을 확정지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